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게 된 논문의 제목은 Enhanced Drowsiness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on F-Nurse Study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 Access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476이고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Q2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발표에서 널스 데이터를 토폴로지 맵으로 변환해서 이 변환한 이미지 데이터로만 딥러닝 모델에 이제 데이터를 넣고 분류 성능을 확인한 논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Fnurse 데이터를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 형태와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총 두 가지 형태에 대한 데이터로 이제 딥러닝 모델의 분류 성능을 확인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서 해당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 출처 부분에 있는 논문과 현재 논문이 동일 저자인데 이 출처 논문에서 사용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총 13명으로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 도중에 한 명의 피험자가 실험 중단을 요청하여서 해당 피험자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은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 연구는 졸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를 분류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졸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야 실험 도중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피험자에게 이제 아침까지 깨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은 시속 40에서 60km 정도로 이제 속도를 유지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운전을 한 총 시간은 한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사용된 타임도 이제 30분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을 했다라고 논문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험자마다 이 브레인 시그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본격적인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제 예비 실험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비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피험자가 졸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육안 검사를 통해서 조는지 안 조는지를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눈을 감고 있으면은 졸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눈을 감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졸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10초 이상 눈을 감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빠르게 눈을 깜빡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빠르게 눈을 감았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졸은 상태라고 이제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피험자에게 설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그런 체크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 Fnurse를 수집하기 위해서 총 7개의 소스와 16개의 디텍터를 사용해서 소스와 디텍터 각각 하나씩 한 쌍을 이뤄서 총 28개의 채널을 형성을 했다고 하고 이제 해당 옵토드의 부착 위치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프론탈 위치에서만 데이터가 수집이 됐고요.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프론탈 중에서도 조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 A 지역, 구역 A,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부분에 있는 프리프론탈 중에 이제 가운데 위치한 걸 B, 그 다음에 왼쪽에 위치한 걸 C.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세 가지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각각의 구역에서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는 1.81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 심장 박동이라든가 아니면 호흡,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모션 노이즈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한 데이터는 총 4가지의 다른 윈도우 사이즈로 세그먼트 해가지고 분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0.0에서 1초, 그러니까 1초에 대한 1초씩 세그멘트하고 얘는 이제 3초씩, 그다음에 얘는 5초씩, 얘는 10초씩 세그멘테이션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총 연구에 사용된 거는 30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30분을 초 단위로 바꾸게 되면 총 180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씩 자르게 되면은 총 1800개의 밸류, 1800개의 값이 나오고 이제 3초씩 자르게 되면은 이제 600개. 그 다음에 5초씩 자르게 되면은 360개, 10초씩 자르게 되면은 180개. 의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해당 값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모델에 적용을 해서 분류 성능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FN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은 딥러닝 모델 중에 DNN과 CNN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DNN 같은 경우는 이게 졸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인지를 비교하기 위한 그냥 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N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아까 이제 데이터 설명을 드릴 때 총 4가지의 다른 윈도우 사이즈로 분류 성능을 확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윈도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뉴런의 개수는 픽스할 수 없어서 이렇게 n으로 표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50개 뉴런에서 시작을 해서 총 200개까지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200개까지 200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이 140개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30개 드롭 아웃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개에서 30%로 드롭 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총 140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롭 아웃을 한 이유는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 아웃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CNN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채널에서 가장 이 피험자가 피곤한 상태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뭔가 좀 발견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데이터인 컬러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FNOIS 데이터를 이제 컬러맵으로 변환을 해서 좀 이 CNN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분류를 진행을 했고 이 컬러맵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1부터 28까지 나와 있는 거는 총 28개의 채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 채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평균을 해가지고 이렇게 컬러맵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인풋 레이어를 보시면은 이게 78/60으로 이제 픽스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윈도우 사이즈와 상관없이 무조건 78/60으로 픽스를 시켰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제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하나의 플릭 레이어를 적용을 했고, 이제 여기 플릭 커넥티드 레이어까지 해서 히든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널 사이즈가 3/3 이고 그러니까 플링 레이어에서는 이제 맥스 플링을 진행을 했고 이거는 이제 2/2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쭉 펼쳐봤더니 총 128개의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처라고 보시면 되죠. 이 피처들을 오버피팅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DNN과 마찬가지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CNN에서는 50%
퍼센트의 드롭아웃을 설정해서 총 64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웃 레이어에 있는 이제 두 가지의 분류로, 그러니까 졸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결론은 데이터 설명을 할 때 총 A와 B, C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프리프론탈 중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프론탈 중에 중간 부분에 위치한 영역,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프론탈 중에서도 이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영역. 이렇게 해서 각 이제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이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 영역에 위치한 모든 채널들을 평균해서 이제 하나의 시그널로 나타내서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구역도 마찬가지. B구역에 있는 모든 채널들을 평균을 했고, 그다음에 C구역에 있는 모든 채널의 값들을 평균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피겨 이제 4의 그래프이고, 보시면은 이게 해당 실선 구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설명드릴 때 그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졸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해당 데이터는 졸았다라고 이제 표시한 게 바로 이 실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앞전 결론에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그 단일 시그널로 나타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총 4가지의 다른 윈도우 사이즈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먼저 피겨 5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영역별로 해서 전체 피험자에 대한 이제 정확도, 평균 정확도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A 영역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이제 세 가지의 다른 윈도우 사이즈 모두 영역 A에서 조금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영역에 상관없이 피험자별로 윈도우 사이즈로 이제 평균을 해가지고 나타낸 건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윈도우 사이즈가 클수록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각 영역에서 이제 다른 윈도우 사이즈별로 피험자별로 나타낸 평균 정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수치적인 값으로 봐도 이제 A 지역에서 나머지 세 영역, 그러니까 B와 C 영역보다는 이제 A 영역에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A 영역에서도 이제 그 더 높은 윈도우 사이즈의 값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류 성능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사실 앞전에 설명드렸던 결과는 DNN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결론이었고, CNN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99.3%의 평균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겨 6에 대한 거는 이제 5번째 피험자에 대한 결론을 한 예시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처 중에서 가장 좋았던 상위 5개의 피처를 선택을 해서 해당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7에서 보시는 것처럼 DNN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드라우니스, 그러니까 졸음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는 윈도우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질수록 더 이제 잘 분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DNN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치적으로도 윈도우 사이즈가 커질수록 분류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또 표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 같은 경우는 DNN과 다르게 이제 컬러맵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분류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CNN 같은 경우는 이제 DNN과는 조금 다르게 윈도우 사이즈가 적었을 때, 그러니까 0에서 1초에서 가장 잘 분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DNN과 CNN을 비교한 거는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겸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해당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졸음에 대한 거를 졸음과 깨어있는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딥러닝은 이제 DNN과 CNN을 사용을 했는데 DNN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DNN, CNN 모두 4가지의 다른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운전 중에 졸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 DNN보다는 확실히 이미지로 나타낸 CNN에서 조금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 논문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모든 피험자가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조금 동일한 비율로 했으면은 결과가 어땠을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남성의 피험자로만 구성을 했다. 라는 게 좀 아쉬웠고, 이제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는 전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상위 5가지만 피처를 뽑아서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이 피처 셀렉션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상위 5개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제 뽑아진 건지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해당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고, 이 CNN이라고 적은 거는 사실 DNN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그래프도 나타내고 어떤 영역별로 그다음 피험자별로 어떤 결과를 비교를 해줬는데 CN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99.3%의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과 그 TSNE 그림과 같이 이제 DNN과 CNN 비교하는 정도의 결과만 있어가지고 조금 더 DNN처럼 CNN도 어떤 뭐 영역별로 비교를 해봤다던가 아니면은 서브젝트별로 비교를 해봤다던가 하는 결과가 있었으면은 조금 더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비교가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